자, 안녕하세요. 성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부가가치세 이제 신고 관련한 내용들을 좀 알아볼게요. 일단 신고 관련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이 부가가치세라는 거에 대한 과세 기간과 그리고 그 신고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세 기간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간 자체를 6개월로 끊어서 봐요. 그래서 1기는 6월 말일까지, 2기는 12월 말일까지 해서 1년에 두 개의 과세 기간이 있죠. 그리고 이 과세 기간 끝에 신고를 하는 거를 확정 신고라고 하고요. 그래서 확정 신고는 두 번이 있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예정 신고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 신고는 지금 1기 하나의 과세 기간을 전체를 신고하는 게 확정 신고인데 요거를 또 반으로 나눠 가지고요. 3개월로 끊어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예정 신고라고 하죠. 그래서 예정 신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요렇게 4번을 신고하게 돼 있죠. 1월부터 3월까지 끊어서 4월 달에 한 번,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끊어서 7월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4번을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건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준이 생기면 부가가치세는 그 기준일의 마지막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다 보니 만약에 1기의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그러면 이 1기의 마지막 날 6월 30일 이후 25일이니까 7월 25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기 같은 경우에는 끝날이 12월 31일이니까 이날 이후 25일 이내면 1월 25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7월 25일과 1월 25일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예정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정신고는 보통의 법인 사업자들은 대부분 다 하는데 개인 사업자하고 이 법인 사업자 중에 소규모 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전 과세기간, 하나의 과세기간인데 그 전 직전의 과세기간 6개월 동안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게 되면 예정신고라는 게 아무래도 신고다 보니까 여러모로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예정고지라는 거를 합니다. 이게 예정고지는 뭐냐면 일반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인데 6개월치를 확정신고 때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는 게 돈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자금적으로 많은 부담이 들어가니까 요거를 3개월 끊어가지고 요 예정 신고 기간 중에 예정 고지를 세무서에서 보내줘요. 그러면 이 예정 고지의 기준은 직전 과세 기간의 세액이에요. 거기에 50%를 뚝 잘라가지고 일단 먼저 내 이러고 예정 고지를 보내죠. 그러면 이제 사업자는 그 예정 고지를 내고 나중에 확정 신고를 하게 되면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게 됩니다. 근데 예정 고지 대상이더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고지가 아니라 신고를 직접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전 과세 기간에는 장사가 되게 잘 돼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부가가치세가. 근데 이번 과세 기간에는 장사가 전혀 안 돼가지고 세금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직전 과세 기준을 따져가지고 50%를 뚝 잘라서 내라고 하면 이번 기간에는 장사가 잘 안 돼서 자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50%를 내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실제로 예정신고 3개월 동안 사업을 했더니 이렇게 세금이 안 나와요 하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정고지라도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정신고라는 걸 할 수 있죠. 선택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기 환급 목적,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기 환급 목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 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도.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일반 과세자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좀 다르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자체가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날로부터 25일 이내인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간이과세자는 1년에 신고를 한 번만 한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는 1년에 신고를 한 번 해요. 한 번만 하는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가세자 중에서도 그 4,800만 원이 넘는 간이가세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가세자는 예정신고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 예정신고는 7월 달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가세자는 7월에 한 번, 1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간이가세자였더라도 2번 신고를 할 수 있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번만 신고하는 간이가세자이더라도 1년에 2번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설명한 과세 기간과 그리고 신고 납부 기간이 달라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세 기간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신고 납부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신고 납부 기간은 우리가 지금 뭐 1월 25일, 그 다음에 예정 신고를 하게 되면 4월 25일, 7월 25일, 그리고 10월 25일, 뭐 1월 25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날이 아닌 다른 시기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신규 사업자인데요. 신규 사업자는 정확히 1월 1일 날부터 사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신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과세 기간이 1월 1일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한 날,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가 이제 과세 기간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신고 납부 기간은 앞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같을 테니까 요때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폐업 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 기간 중간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과세 기간이 시작일은 동일하겠죠. 일반적인 경우하고. 왜냐하면 개시일 이후에 폐업을 했으니까. 따라서 과세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 그러니까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0일 날 폐업을 했다. 이러면 이 사업자의 과세 기간, 부가세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 과세 기간 시작일이죠.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과세 기간이 정해지면 이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7월 25일이나 4월 25일이 아니어도 다음 달 6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다른 기간과 시기가 적용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세 신고에서 마지막으로 환급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환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부담한 세액이, 즉 매입세액이 내가 받은 세액, 그러니까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인 거죠. 따라서 이때는 세무서에서 그 내가 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돌려받는 거를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이 돼가지고 신고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보통 환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7월 25일까지 그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8월 달에는 환급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예정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법인사업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때 예정신고에서 환급액이 발생하면 예정신고한 다음 달에 받는 게 아니라 이때도 역시 확정신고를 하고 나서 받아요. 대신에 이제 예정신고할 때 발생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할 때 그 정산을 해가지고 빼주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환급 말고 조기환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기환급이라는 건 왜 있냐 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거액의 뭐 기계장치를 구입한다거나 혹은 뭐 부동산 임대업을 하신다 그러면 건물을 사겠죠? 그러면 일시에 큰 금액이 나가게 되고 거기에 10%인 매입세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뭐 10억짜리 건물을 샀을 때 1억이 세금인데 이 1억이 다른 매출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환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과세 기간이 6개월이나 되다 보니까 환급을 받으려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다렸다가 그것도 또 30일 이내니까 다음 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월 달에 매입세액을 부담했는데 그거를 8월 달이 돼야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금액이 장기간 묶여버리게 되면 사업을 조그맣게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금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따라서 요거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빨리 환급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기 환급이에요. 조기 환급 같은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하는 시기도 빠르지만 환급을 해주는 기간도, 여기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인데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에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기 환급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하시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사업용 설비나, 그리고 신설하는 뭐 기계장치, 그리고 취득하거나 아니면 뭐 확장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시기는 이 조기 환급 대상인 매입세액이 발생한 것, 그러니까 이 큰 금액의 뭔가를 구입한 시기죠. 그 시기에 다음 달 25일까지 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기 환급 신청은 부가세에서 신고하고 비슷해요. 신고하시는 거하고. 따라서 요거를 신청하고 나서 조기 환급을 다음 달에 받으시면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 이 조기 환급 받은 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산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치세법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모르셔도 되는 내용은 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에서 많이 말씀드린 내용도 여기서는 빼고, 신고 방법에서 또 말씀드릴 거니까 그런 내용들은 빼고 꼭 아셔야 되는 것들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제가 생각할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신고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가세도 있고 종합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최소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이해도 빠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하실 때 실수나 이런 것들도 좀 적을 것 같으니까 이론적인 내용도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세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종합소득세법이나 아니면 법인세법 정도에서 한번 이론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감사합니다.